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 자원, 바로 물입니다. 그러나 세계 기상기구 WMO는 2050년에는 물을 제대로 사용하기 힘든 사람들이 전 세계 50억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물에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중 강원도 속초시의 물 부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가뭄 재해를 이겨내기 위해 눈물 어린 노력을 펼친 속초시의 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동해의 푸른 바다와 명산, 설악산, 아름다운 석호인 영랑호와 청초호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이자 속초시를 대표하는 명소입니다. 이렇게 산과 바다, 호수가 잘 어우러진 도시 속초에 물 부족 위기가 늘 도사리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2018년도에는 중앙지하식당에서 해센터를 했을 때 엄청 이제 물 부족으로 물 아껴 쓰기를 서로 실천을 하면서 서로 지냈거든요. 진짜 애로점도 많았었고 너무 힘이 들었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그 물을 아껴 쓰는 게 습관이 됐어요. 특히 시민들도 힘들겠지만 상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물 한 방울 한 방울도 아껴 썼었거든요. 자체에 불편함이 많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죠. 몸 옛날 같지 않게 옛날 우물 이런 게 없이 상수도가 이제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다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쓰다가 갑자기 물이 특히 더운 여름에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사람이 적응을 못 하는 겁니다. 적응을. 그래서 다들 스트레스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전체적으로. 가뭄 때마다 물 부족으로 고통받던 속초시는 1995년과 96년에는 무려 77일 동안 제한급수를 실시했고 2001년 7일, 2006년 56일, 2015년 10일, 2018년 28일 이렇게 90년대부터 지금까지 8번의 제한급수를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제한급수를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제한급수를 시행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제한급수를 하기 시작하면 아침 6시에 물을 시민들이 마실 수 있도록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침에 물을 배수지에 다 못 채웁니다. 물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제한급수를 해야 될 10시가 되면, 밤 10시가 되면 그때 물을 딱 끊어야 되는데 낮에 물이 끊어집니다. 시민들이 저희와 저희 행정기관에서 당초에 예고했던 그 시간을 못 맞추고 저희가 물을 중간에 끊게 되니까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이 많았습니다. 저수조가 없는 다가구 주택이나 고지대 지역은 특히 제한급수로 인한 불편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지대는 평상시에도 수압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근데 지금 격일제로 물을 주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일가 생활 있다가도 이제 직장 생활하다도 물을 받으러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저지대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받아야 되어서 이제 하고 이제 준비하고 가는데 고지대 같은 경우는 2-3시간씩 받아야 되니까 하루 종일 하루는 물 받으러 고생. 그 다음에 물이 안 나와서 고생. 참 고지대 사람들 제일 고생이 많았죠. 네, 특히. 속초시 공무원들은 갈수기만 되면 비상근무에 돌입합니다. 저지대에서 물을 받아 고지대로 나르고 전국에서 도착한 구호 물품인 생수를 들고 집집마다 방문하는 거죠. 직원들은 시기만 되면은 전체 비상에 걸려서 3계조나 4계조로 나뉘어서 제수변 조절, 운반급수 등 상당한 고생을 하였습니다.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 직원하고 소방서하고 그 시청 전 직원이 나와서 물을 운반하고 하였습니다.
속초의 물 부족 문제가 불거진 것은 속초가 시로 승격하면서부터입니다. 속초시는 과거 양양군 도천면 속초리에서 속초읍으로 승격한 후 1963년 시로 승격했는데요. 이때 속초읍이 인근 지역과 통합 없이 시로 승격되면서 땅덩어리는 다른 시의 면적에 비해 작은 편인 반면 인구는 밀집되어 형성됐던 거죠. 네, 속초시는 전체 지자체 중에 행정구역이 가장 작은 시에 속합니다. 그중에 64%의 면적은 설악산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어서 36%의 가용 면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좁은 행정구역에 흐르는 하천이 단 하나뿐이고 그래서 치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속초시의 물 부족 원인은 바로 취수원의 부족. 인구 밀도에 비해 물을 얻을 수 있는 하천이 부족하다 보니 물 부족은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속초의 유일한 하천 쌍천입니다. 설악산 대청봉에서 발원해 대포동을 통해 동해바다로 흐르는 하천으로 이 쌍천을 경계로 북쪽이 속초, 남쪽이 양양입니다. 속초시는 이곳 쌍천에서 시민이 사용하는 생활용수의 90% 이상을 얻고 있는데요. 네, 속초시의 식수로 이용되는 치수원은 이 쌍천이 유일한 실정이고요. 이 쌍천의 특성을 살펴보면 유로 연장이 16km로 상당히 짧고 하산 경사도가 가팔라서 초기 강우가 3시간이면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매우 가파른 하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로 취수하기 위한 식수원 담수도 상당히 제한되는 하천입니다. 경사가 급한 데에다 유로 연장이 짧고 유역 면적까지 좁은 편에 속하는 쌍천. 이런 지형적인 특성으로 비가 온다 하더라도 바다로 빠르게 유출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소에도 쌍천은 대체로 말라있는 건천입니다. 겨울철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지요. 1월 달이면 가장 추운 때거든요. 산이 영하 20도, 30도 떨어진 곳에서 골짜기의 물들이 다 마르거나 다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원천수가 흘러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속초 쪽에는 가뜩이나 그 지류도 짧은 데다가 얼어서 내려오는 물마저 끊기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속초시는 쌍천의 물을 저장해두기 위해 지난 2000년 쌍천 하류 지역에 제1 지하댐을 만들었습니다. 지하댐은 지하수가 흐르는 대수층에 물막이 벽을 세우고 물을 가두는 시설인데요. 4개의 집수정을 통해 가둬놓은 물을 끌어올려 속초 정수장으로 보낸 후 각 가정에 전달합니다. 제1 지하댐은 4만 톤의 치수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속초 시민 생활용수의 8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기가 되게 되면 하류 쪽 염분이 유입되면서 치수량이 급감하게 되고 치수량의 제한을 받습니다. 속초 시민이 소비하는 물은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3만 4천 톤으로 평소에는 제1 지하댐의 취수량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가뭄 때는 바닷물이 유입돼서 지하댐의 가동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뭄이 심각할 때면 어김없이 비상사태를 겪어야 했습니다. 속초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와 수원 공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해왔지만 기후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영동 지역의 한계로
원수를 공급받는 것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해수 담수화가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추진 과정이 녹록지 않았는데요. 2017년 속초시는 쌍천 하구에 하루 8천여 톤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을 정수해 생활용수로 공급하는데 지역사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 담수 설비를 짓는 데 필요한 156억 원의 국비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해수 담수화 사업은 차질을 빚게 됩니다. 해수 담수화도 검토했었고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지하 댐을 만들려고 해도 이건 돈이 더 많이 들고 그리고 다른 시군하고 협의해서 물을 가져오려고 해도 그것도 여의치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해 겨울 최악의 가뭄이 찾아옵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속초에는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으며 115일 무강우 지속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던 2018년 2월 땅이 드러나고 메말라 있는 쌍천에 커다란 비닐이 등장합니다. 비닐을 쌍천에 깔기 시작하는데요. 비닐 물길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래도 그 한 방울의 물을 아끼는 심정, 물론 도움도 조금 되겠지만 그 물을 아끼려는 그 심정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1g의 물도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쌍천에 비닐을 까는 도복 작업. 속초시 공무원들의 절박한 심경마저 느껴집니다. 하천에 그리고 한가운데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 집수정 쪽으로 정확히 보내야지 이게 물을 그대로 저희가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닐을 할 수 없이 깔게 되는 거고요. 비닐 작업을 하는과 동시에 그게 하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겨울에 하천은 상당히 춥습니다. 특히 설악산에서 물이 안 내려온다는 얘기는 그 설악산이 엄청 추워서 얼었다는 얘기거든요. 갈수기의 근본적인 이유는 설악산이 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겨울에는. 그렇기 때문에 땅도 잘 안 파지고 허벌판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깔다 보면 상당히 춥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동원돼가지고 땅 파고 또 비닐 깔고 그런 것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하천에 비닐 까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넓은 물길에 일일이 비닐을 깔고 물 아껴쓰기 실천에 제한급수까지 하며 물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극심한 가뭄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던가요? 하늘만 쳐다보며 강우량에 의존해 수원을 확보해야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비가 오지 않아도 물 걱정 없는 속초시를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3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3대 사업이란 바로 뚫고, 가두고, 막고 사업입니다. 첫째, 안반 관정 뚫기. 안반 관정이란 지하 안반층까지 깊게 뚫어 만든 우물을 말하는데요. 농업용수의 경우 100에서 300m의 깊이로 뚫지만 속초시의 경우 심층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500에서 1000m까지의 안반을 뚫어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지하수는 안반층에 스며들지 못하는 복류수와
몇천 년 동안 안반층에 축적된 안반수로 나뉘는데요. 복류수의 경우 가뭄이 지속되면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지만 더 깊은 곳의 안반수는 날씨와 상관없이 늘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수량을 유지합니다. 안반 관정은 언제나 마르지 않는 안반수로 취수가 가능한데요. 속초에는 이미 2001년과 2002년에 개발한 7개의 안반 관정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루 약 8,000톤의 물을 취수해 왔지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새로 14개 공을 더 추가로 뚫어서 물을 15,000톤 정도 더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그 배 이상의 물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고. 속초시는 안반 관정 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2020년에 12곳, 2021년에 2곳의 안반 관정을 새로 뚫어 하루 15,000톤의 수원을 추가로 얻게 되었습니다. 둘째, 물 가두기. 속초시는 안정적으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지하댐을 추가로 조성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부족한 예산으로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한 줄기 희망이 보였던 건 2018년 7월 가뭄도 자연재해라는 개념 전환으로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서부터입니다. 가뭄이라는 게 당초에는 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는 홍수나 화재 뭐 이런 것들이 재난이었지, 가뭄으로 처음으로 재난이라는 카테고리를 딱 묶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그의 첫 해였어요. 가뭄도 자연재해로 포함되면서 행정안전부는 2019년에 재해위험지역 정비시범 사업에 상습 가뭄지구를 포함해 공모합니다. 그리고 그 첫 해 속초시가 쌍천의 상습 가뭄지구 정비 사업으로 공모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응모하고 나서 환경부나 소방방재청,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수없이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속초시의 어려움을 인식해 주셔가지고 저희 시가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속초시의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요? 쌍천 상습 가뭄지구 정비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속초시는 28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속초시가 그런 구상이 있었어도 사업비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는데, 사업이 확정됐을 때는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죠. 저뿐 아니라 아마 속초 시민 전체가 기뻤을 것입니다. 속초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쌍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 중심에는 제2 지하댐 설치가 있습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지하댐을 설치해 물을 가두는 것. 그것이 바로 가뭄 극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선정이 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됐다는 안도의 한숨?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었죠. 고생을 이젠 안 해도 되겠구나. 몇 년만 참자. 준공잘 때까지. 그래서 포커스가 바로 이거다. 제2지하댐. 이미 지하댐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경북 상주시와 포항시를 비롯해 공주시와 정읍시 등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5곳의 지하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 쌍천의 제1지하댐과 새롭게 건설한 제2지하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다목적 생활용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하댐의 장점은 물 증발이 없어서 취수하신 물을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 오염원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1급수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하댐의 단점은 홍수 조절 능력이 없지만 원래 그 자체가 홍수 조절 능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시공하게 됐습니다. 쌍천 상습 가뭄지구 정비 사업을 통해 설치한 제2 지하댐은 길이 1.1km, 높이 7.7m의 대규모 물막이 벽과 2개의 대형 집수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수가 유입되어 집수정 2곳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집수정 1, 2호기의 깊이는 각각 21m와 27m에 이릅니다. 이 집수정에서 매일 7,000톤의 물을 60일 이상 얻을 수 있는데요. 최대 60만 톤의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가뭄 대비 방제 시설입니다. 이제는 뭐 갈수기가 와도 걱정 없이 우리 상수도 사업소 직원은 물론 속초 시민 전체가 물 걱정을 없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걱정 하나를, 근심 하나를 날렸다는 게 저희들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 지하댐 설치로 속초시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는데요. 속초 정수장을 거쳐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로 각 가정에 공급됩니다. 이로써 속초의 물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도는 이제 하나의 전환점이 된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 문제가 해결되고 난 덕분에 예전 같으면은 비가 오지 않는 하늘을 원망스럽게 바라봤다면은 물론 이제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점이 비포 애프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셋째, 막기. 속초시의 땅을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노후된 상수도관의 동맥경화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공급된 수돗물이 각 가정까지 흘러가는 동안 새고 있었던 겁니다. 가뭄 피해를 악화시킨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체 수원 확보만큼 상수도관에서의 누수를 줄이는 사업이 중요한 만큼 지금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누수율 저감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속초시는 땅속으로 새는 물을 막기 위해 환경부 예산 260억 원을 지원받아 2019년부터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속초시의 전체 상수도 유수율이 76% 수준이었다면 2021년 현재는 82%로 이미 물 3,700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2022년이면 속초시는 유수율을 85%까지 높여 하루 5,000톤의 절수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동안 물 부족 도시에서 이제는 물 자립 도시로 이제 성장을 했다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제 이러한 물 자립을 더 계속 이어가려고 그러면은 물론 시민들께서 많은 물 전략을 좀 동참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속초시 역시도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러한 상수 시설에 대해서 계속 잘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개 안반관정 개발로 15,000톤의 신규 수원 확보. 제2 지하댐 설치로 얻게 된 7,000톤의 신규 수원.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한 5,000톤의 절수. 2022년이면 속초시가 확보하게 될 신규 수원은 하루 최대 27,000톤입니다. 이 수치는 115일간 지속된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했던 2018년과 비교했을 때 당시 하루 최대 부족 식수가 13,000톤이었는데요. 부족했던 식수를 공급하고도 14,000톤이 남는 수량입니다. 이로써 속초시는 앞으로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가뭄이 찾아와도
30년 이상 물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물 자립도시 완성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물 부족으로 애쓰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는 물이 이제 항상 넘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손님 활기차게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손님들께 이렇게 날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물 부족을 겪으며 불편을 감내해야 했던 속초 시민들을 위해 가뭄 재해를 극복해낸 속초시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물 자원 관리는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속초시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자연재해를 인간의 노력으로 이겨낸 속초시의 물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생각해볼 과제 하나를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물에 대한 오래된 인식을 바꾸는 것. 물은 언제나 당연히 있는 무한한 천연 자원이라는 인식.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가 물 자원 관리의 시작이 아닐까요? 지역의 존립과 우리의 생명에 직결되는 소중한 자원인 물. 아끼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물은 우리의 미래입니다.